안녕하세요. 그림형법의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를 긍정한 판례입니다. 갑등이 을을 죽여버린다고 장시간 협박을 해서 을이 실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을이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판례는 이렇게 장시간 실신한 경우도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해서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식당에서 부패한 재료로 음식을 만든 탓에 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 이 경우도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죄가 되죠. 그리고 이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히스테리증이 발생한 경우, 상해의 개념에는 육체적인 병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적 상태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이런 정신과적 증상도 다 상해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정경부 임파절 청소술, 그래서 이 목을 절개하고 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목을 절개했으니까 목이 부어서 호흡이 곤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이 회복실로 옮겨져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기도 부종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담당 간호사들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간호사들이 9시간 동안이나 갑을 방치한 결과 갑은 뇌 기능이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이런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담당 간호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했는데,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 감퇴 등 이렇게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게 한 경우, 이 경우도 판례는 상해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가 자궁의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을 합니다. 그래서 자궁 적출 수술로 갑녀의 자궁을 적출해 버린 경우, 이 경우도 당연히 상해죄가 되겠죠. 따라서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정리해 두실 판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산사가 실수로 태아를 사망케 한 경우, 태아는 인부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인부에 대한 상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둘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갑이 을려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을려가 갑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물린 손가락을 잡아 뽑는 바람에 이때 을려의 치아도 같이 빠져버린 경우, 이렇게 치아 결손도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이죠. 따라서 갑에게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으로 인해서 미성년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우리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상해를 아주 쉽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상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리고 강간으로 인한 외음부 찰과상이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자상, 그리고 천연막 파열, 그리고 성병 감염, 판례는 다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을 승용차 안에서 강간을 하려고 하자 을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에 이렇게 찰과상을 입은 경우, 이 경우도 판례는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갑이 을려를 강간하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을이 이불에 손바닥만큼 넓이의 코피를 쏟고 그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판례는 이 경우에도 상해를 인정했죠. 갑녀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히는 바람에 자, 왼쪽 젖가슴에 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자, 판례는 상해를 인정했죠. 자,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정리해야 할 판례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은 가벼운 가슴 부위 찰가상이나, 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피하 출혈. 자, 이것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판례와 잘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는 자, 10일 미만은 상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해가 안 된다는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을 자른 경우, 그리고 일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위의 동전 크기의 멍, 그리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허리 통증, 강간도 중에 입으로 빨아서 생긴 자, 동전 크기의 반상 출혈상이나 자, 허벅지 안쪽의 멍. 자, 이런 것들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죠.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음모를 절단한 경우. 자, 이것은 모발을 자른 경우와 마찬가지죠. 자, 따라서 상해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성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 3, 4일간의 가려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 자, 그리고 강간 과정에서 자, 손바닥에 약 2cm 정도의 긁힌 상처. 자, 이것은 다 상해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해가 되는 판례와 안 되는 판례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 자,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박에 못 이겨 실신했다가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경우, 그리고 부패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 정신적 기능의 장애나 히스테리증이 발생한 경우, 자,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 그리고 보행불능이나 수면장애, 자, 식욕 감퇴가 발생한 경우, 그 자궁 적출. 자,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자, 인부에 대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자, 이 둘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치아 결손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자, 강간으로 인한 외음부 찰과상이나 외음부 좌상, 그리고 천유막 파열, 그리고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그리고 성병 간염, 다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불에 손바닥 넓이로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자,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은 경우. 자,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자, 가슴 부위 찰과상이나 약 7일간의 가려를 요하는 상처. 자, 이것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모발을 절단한 경우, 자, 동전 크기의 멍, 자, 치료가 필요 없는 요추부 통증, 자,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 출혈상이나 자, 허벅지 안쪽의 멍, 자, 이런 거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음모 절단이라든지 3일간의 가려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 자, 그리고 손바닥에 2cm 정도의 긁힌 상처, 자, 이것은 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해죄 판례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자, 이 화면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캡처해서 자주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해죄 판례는 완전히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는데,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